골격근량 증가와 체지방률 감소는 양립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활발한 단백질 동화작용을 일으키면 골격근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지방도 따라오게 되고, 반대로 다이어트 시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근육도 함께 소실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체지방은 늘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골격근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마드입니다. 오늘은 체중 대비 골격근량에 따라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몸을 만들려고 할 때 고단백 저칼로리 위주로 식단을 하고 체지방률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시는데, 사실 골격근량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으면 특히 남성의 경우 남자답고 강해 보이는 몸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체지방률보다는 골격근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헬스장에 가면 인바디와 같은 체성분 측정기로 이 골격근량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 기계를 통해 근육량과 골격근량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심근, 내장근, 골격근으로 구성되는데, 심근과 내장근은 심장과 소화기관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골격근은 말 그대로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말하는데, 우리 신체 외부에 보여지는 근육,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근육을 말합니다. 골격근량이 높아야 겉에서 봤을 때 몸매, 즉 쉐입이 좋아 보이고 힘이 강해지며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인바디나 체성분 측정기로 신체 성분을 측정하고 나서 골격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평균 골격근량은 체중의 0.4에서 0.5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체중의 0.4에서 0.5를 곱한 수치가 평균 범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인바디에서도 이와 같이 표준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체중이 80kg이므로 여기에 0.5를 곱한 40을 넘는 경우 평균 이상의 골격근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체중의 0.35에서 0.4를 곱한 금액을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체중을 기준으로 환산해봤을 때 한국 남성 기준으로 골격근량 32에서 37kg이 표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평균 이상의 골격근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성 기준으로는 23에서 24kg 이상의 골격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평균 이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 골격근량은 체중을 통해 간단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체지방입니다. 체지방률과 골격근이 동시에 높다면 크고 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육의 선명도나 미적인 관점에서의 몸은 멋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남성 기준 체지방률은 20% 미만이 표준, 20%가 넘으면 비만 전의 과체중에 해당됩니다. 여성 기준으로는 21에서 27kg이 표준, 그 이상인 경우 과체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는 체중 대비 골격근량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성이 체지방률이 높게 관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입니다. 최근 유명한 치어리더인 서현숙님의 경우 체중이 45.5kg이라고 하시는데, 계산해보면 적정 골격근량은 20.47입니다. 체지방률 역시 26% 정도를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인바디 측정 시 골격근량은 16, 체지방률은 31로 나왔다고 합니다. 즉 골격근량은 약 5kg이 부족하고 체지방률은 5%가 더 높은 것인데, 마른 비만의 형태이므로 근육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하도록 처방받으셨죠. 같은 체지방률일 때 골격근에 따라 몸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시가 운동하는 의대생님인데요. 하루 1시간씩 6년간 운동하고 골격근량만 8kg 증량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트리거 선생님은 체중이 90kg대 골격근량은 52kg, 체지방은 9%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격근이 몇 킬로만 더 붙어있어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죠. 아무리 유전적으로 타고났고 운동신경이 좋다 하더라도 골격근량이 남자 기준으로 50kg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40kg만 넘어도 상당히 멋진 몸을 가질 수 있다니 운동할 만 나겠죠. 그리고 체지방률에 따른 몸매 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골격근량이 동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체지방률이 한 자릿수인데 골격근량이 형편없을 정도로 낮다면 그냥 멸치일 뿐인 거죠. 선수들이 비시즌기에 벌크업을 해서 충분한 골격근량을 얻고 시즌기에 적당한 커팅을 통해 최대한의 데피니션을 이끌어내는 이유도 바로 골격근량을 유지하고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동을 같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체지방률을 먼저 낮추고 골격근을 높이는 작업, 즉 벌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의 체지방량을 느린 수준으로 낮춰가면서 골격근량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출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량을 하더라도 골격근이 없는 상태에서는 벌크의 과정을 또 거치게 되니 우선적으로 벌크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골격근량을 얻었을 때 1차로 체지방 커팅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수행 능력 관점에서는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골격근량 증가와 체지방률 감소는 양립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활발한 단백질 동화작용을 일으키면 골격근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지방도 따라오게 되고, 반대로 다이어트 시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근육도 함께 소실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체지방은 늘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골격근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보디빌딩의 주요 목표는 동화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에는 지방을 덜 붙이면서 최대한 많은 골격근량을 얻는 것으로 하고, 이화작용이 중심이 되는 시기에는 골격근량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률을 낮추어내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기에 맞는 과학적인 식단과 운동법, 주기화 훈련이 필수적이죠. 자, 이제 우리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열심히 쇠질만 하거나 열심히 먹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의욕적으로 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골격근량과 체지방률 목표치를 정해서 기간 안에 달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